현장 예술의 오늘이라는 주제로 이제 예술가들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예술가들이 이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예술 활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첫 번째 순서로 이 뭐 또 다들 알고 오셨을 테지만 뭐 전국에서 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디든지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항상 노래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조약골 선생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자리를 만들었던 거고요. 뭐 딱딱한 강연이나 이런 자리는 아마 아니죠. 아마 아닐 거고요. 그냥 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고 이런. 이제 나는 뭔가 스스로 이제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하나의 단어로 이걸 표현을 하자면 뭔가 다른 부분이 안 맞고, 그래서 이제 이 마음에 드는 이런 표현이 없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아나키스트라고 부르면 뭔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부정적인 의미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뭔가 좀 그 단어가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뭐 민중 가수라고 저를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하는 활동의 이제 어떤 한 일부분, 그게 제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분명히. 근데 이제 다 포괄하지 못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가 좋을까라고 고민을 했었어요. 뭐 이게 그러다가 그냥 활동가라고 하자. 그래서 뭐 이제 그 사람들한테 소개를 할 때는 활동가입니다. 근데 이제 무슨 활동을 하냐 그러면 거기에다 이제 뭐 잡다한 활동을 하니까, 네. 그 단어 활동가라는 것도 물론 뭐 100% 만족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뭐 제가 살아온 어떤 삶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수백 곡이 넘는 노래들 배우는데, 그 중에는 뭐 아직까지도 제가 막 그 감동을 하면서 부르는 이런 노래들도 분명히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런 노래들이 분명히 불리워져야 되고, 앞으로도 새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민중가요들이 많이 불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들을 만들어주는 민중가요 작곡가들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갈증을 오랫동안 느꼈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뭐 대중가요에서는 물론 당연히 그런 어떤 그 고민들 해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민중가요에서도 뭔가 되게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러면은 그 간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 고민하던 찰나에 딱
그 깨닫게 된 거죠. 내가 하자. 왜 내가 기다리나. 근데 이제 그 잘은 못 하는데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지만 뭐 잘하건 못하건 어쨌든 처음에는 음악을 만든다는 것 자체로 되게 그런 해방감을 느꼈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때는 뭐 1990년대 말, 뭐 2000년대 초반 이런 무렵이었고 되게 그 많은 여러 사회 운동들이 그 당시에도 뭐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제 저한테 그런 그 사회 운동이나 혹은 예술이 떨어져서 존재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제가 노래를 뭐 하는 공간이 운동 현장이기도 하고 내가 살아가는 공간이 그런 그 뭐 운동 현장이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굳이 예술과 어떤 사회 운동을 분리해서 바라볼 필요를 저는 한 번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어떤 격렬한 사회의 이런 그 운동과 그 다음에 뭐 모순과 이런 것들 한복판에 저는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그 분노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런 록 음악 같은 강렬한 음악에 저는 처음에 많이 빠져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그 민중가요가 갖고 있는 그런 과격함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예술과 어떤 그 사회 운동과는 저한테는 뭐 분리해서 바라보는 게 그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문제이기 때문에 왜 이게 떨어져 있어야 되냐라고 뭐 이제 그런 것을 저는 사실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어떤 개인적인 그 운동에서 시작해서 사회적인 운동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온 이런 궤적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음악들도 좀 그런 그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개인적인 거에서 사회적인 것으로 이제는 그 사회가 저한테 보다 더 넓어져서 온 생명 여기까지 발전을 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시각은 인간들에게만 이렇게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인간 이외에 사실 다른 어떤 생명들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제주 강정마을에 내려갔다가 몇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제 시각이 이렇게 그 되게 확장된 이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 되게 치열하게 산다는 게 좋은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도 또 다시 하게 됐는데 어떤 방향으로 자기가 살게 될지 예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그 사회 운동이 벌어지는 곳에 이제 직접 가서 살게 되면 정말로 예상하기 힘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되게 저한테는 좋고요. 그 다음에 그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되어서 또 하나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아예 그런 현장으로 가서 눌러 앉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현장들이 이제 평택 대출이라는 곳이 저한테는 어떤 그 전까지 계속 갈증이나 부족함 이런 것들을 계속 갖고 있다가 처음으로 어떤 그런 그 나만의 어떤 공간이 넓은 공간이 생기기도 했고 나만의 공간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이루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그 어떤 저항의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를 진지 삼아서 어떤 문화 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런 그 꿈의 공간이었죠. 사회 개혁론이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어떤 국가의 일부분이 되어서 이렇게 그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다른 이런 뭐 유럽의 나라들이나 이런 그 곳과 비교를 해볼 때 한국은 그런 어떤 사회 개혁론에서 말했던 이런 어떤 시민의 권리는 사실은 거의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이고, 지금으로 보자면 이제 그런 것들이 더 후퇴가 되고 있죠. 그래서 거의 그 개인의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이 그 존중되지가 않았던 상황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가 되게 많이 있었고요. 엄마 나 군대 가기 싫어, 아빠 나 군대 가기 싫어, 왜 내가 군대 가야 돼, 그 새끼들을 내가 왜 지켜줘야 돼, 엄마 나 군대 가기 싫어, 아빠 나 군대 가기 싫어, 나는 절대로 군대는 가지 않을 거야, 가지 말고 우리 모두 집에서 놀자. 네, 이런 노래예요. 누가 어떤 이윤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누구든 자기가 그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함께 이제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스스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활동을 하게 됐었고요. 그런 그 1990년대 이후에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사회 운동들이 보여지면서 나타났던 사람들은 어떤 사회 운동과는 좀 거리가 먼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었고, 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갖다가 이제 평택이라는 대출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면서 그런 어떤 고민들이 되게 많이 풀리게 되는 이런 그 계기를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되게 구체적인 어떤 그 공간에서 군사주의와 또 제국주의, 또 한국 정부의 폭력, 그런 것들이 거기에는 중첩이 되어 있었던 곳이죠. 군대 확장, 그래서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쫓겨나는 문제, 그 다음에 미제국주의의 어떤 동아시아 지배 전략에 따른 그 미군 기지, 그 다음에 그 대출이 마을에 일상적으로 상주하고 있던 한국 그 경찰들, 이런 문제가 거기에는 복합적으로 있었고,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평택 대출이 농민들이 내세웠던 게 그 사람들이 떠나고 빈집이 생기고 있는 그 마을을 생명평화 마을로 바꿔나가자라는 어떤 이런 그때 그 고민을 이제 시작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이제 비워지던 집들을 하나 둘씩 이제 개조해 나가는 역할들을 예술가들이 그 마을에 들어와 살면서 하게 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었던 거고, 그런데 나중에 뭐 비폭력이라는 이런 어떤 관심을 갖게 되면서 사례를 찾아보니까 다른 게 비폭력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살면서 문화예술 운동을 하는 게 비폭력 운동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뭐 이제 그래서 그 대출이 이후에 그 아마 뭐 음악적으로는 이제 그 평화가 무엇이냐라는 걸 만들면서 했던 작업들이 많이 뭐랄까 바탕이 그때 됐었고요. 또 그런 그 현장 속에서 저항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같이 뭐 예술가건 뭐건 그 마을에 필요한 일을 하면서 천천히 시간을 두고 살면서 이제 자기 그 활동을 하는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장점 같은 것들을 많이 느끼고 나서는 그 이후에 뭐 자연스럽게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런 곳을 찾아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용산 참사 현장에 들어가게 됐었고, 또
그 두리반이라는 철거 농성장에서 생활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리반 농성이 끝난 다음에 이제 제주 강정마을에 내려가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음반들을 이거는 이제 그 강정마을에서 살면서 밴드를 만들면서 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용산 참사 현장에서 살면서 네 만든 음반이에요. 두리반에서는 거기에는 워낙에 저 말고 다른 예술가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제가 예술가를 거기서는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거기서는 진짜 활동가로 살았고요. 그 이제 그 어떤 공간을 가느냐, 그리고 그 공간에서 필요한 게 뭐냐, 그리고 그 공간에서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에 따라서 제가 했던 역할들이 조금씩 달라졌던 것 같기는 해요. 뭐 길게 보자면 그런 식의 궤적들을 그려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형태 대출에서 시작해서 현장에서 살면서 이제 그 곳에 다양하게 모여드는 사람들과 함께 융합해서 그런 다양한 그 기획을 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재밌기도 하고, 어떤 제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런 그 한계 같은 것들을 넘어서는 이런 그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 뭐 혼자서 이렇게 제가 노래를 만드는 게 혼자서 이런 그 작업실 같은 것도 따로 있지도 않지만, 뭐 방에서 노래가 나오기보다는 이제 되게 막 그 뭐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 있을 때 사람들과 막 그 앉아 있다가 노래를 만든다거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갖고 있는 의미는 저한테는 정말 네, 크고 거기가 제일 재밌어요. 네. 여러 현장을 거치면서 계속 뭐 앨범이 거의 한 장씩 나오는 그런 이제 현장에서의 활동들을 계속 하셨는데, 뭐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또 두리반 같은 경우에 조금 저는 예외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외에는 주로 이제 주민 활동이 그다지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았었던 그렇게 정리되는 경우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를 겪으시면서 혹시 뭐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리고 또 좀 연결되는 얘기인데, 그 예술가가 내지는 활동가가 그렇게 현장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현장에 과연 좀 여과 없이 얘기하면 정말로 현장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 그리고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이것이 과연 최고의 방식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감정들이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이야기를 그런 것들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주 뭐 그런 현장 경험 뭐 이런 거 떠나서 그냥 저도 이렇게 보고 있는 지역에서 있으면서 한 번씩 그런 어떤 사건들이나 사안들이 있을 때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내가 과연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 예술가로서 내지 예술가로서 그리고 활동가로서 맞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좀. 거기 그 들어가서 뭐 이런 것들 하고 싶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들어가서 살기 전에는 무엇이 필요할지 모르고 일단 거기 들어가서 살면서 그걸 찾는 거죠. 내가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예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경험들을 보자면 뭐 짧게 살다가 이제 나가는 경우가 아니면, 거기서 뭐 예를 들면 뭐 6개월 혹은 1년 이상 살게 되면 뭐 주민들한테서는 당연히 어떤 지지나 이런 것들도 받게 되고, 또 거기 마을에서 그 보통 사람들이 잘 하지 못하는 소위 그 어떤 문화 예술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그 기회가 꼭 와요. 그거는 어디서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내가 그걸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살면서 보는 거죠. 이제 배우는 거고요.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주민들은 어떻게 싸우고 있고, 뭐 부족한 부분은 뭔가, 내가 여기 살 수 있는 것들은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네, 뭐 할 수 있는 게 다 보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구체적으로 내가 거기서
하는 것들이 양상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평택에서도 조금 달랐고, 뭐 용산에서도 조금 달랐고, 두리반도 달랐고, 강정에서도 좀 달랐고 그런데 어찌됐든 그 크게 보자면 뭐 음반이라는 어떤 하나의 결과물로 그런 활동들이 만들어져 나오긴 하는데 그 음반도 그 내용들을 보면 조금씩 다르거든요. 되게 이제 대부분 다 뭐 우리 같은 사람이 없으면 그건 이제 저희들만 느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느끼는 건데 이제 되게 뭐랄까 너무 그 마을이나 그 싸움이 이제 투박해지고 너무 이제 그 좀 뭐랄까요 뭐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그런 어떤 속성을 많이 띠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데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물론 그런 뭐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준다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그 하나의 저항이 되게 한 방향으로 흐르는 거를 되게 풍성화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뿌리라고 그랬는데 내가 안 돼, 이건 유기농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고집을 하다가 네 많이 혼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거기서 직접 뭐 예를 들면 열무 같은 거를 따가지고 네 무쳐먹고 겉절이를 해먹고 이러면서 되게 그 유가족분들이 되게 고마워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큰 보람이었죠. 근데 궁금한 것 중에 이제 네. 그치, 다양한 예술가 분들이 이제 네.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장님께서 뭐 두리반은 예를 들면 뭐 기획 콘서트를 또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네. 두리반은 또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는데 네 분들에게 일단 뭐 두리반 같은 경우에는 건물 자체를 우리가 그 3층짜리 건물을 이제 스쿼트처럼 점거를 해서 이제 거기를 썼던 거고 그것이 또 홍대라는 어떤 뭐 인디적인 네, 이런 감성이 있는 곳이었고 뭐 이제 일종의 도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젊은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고 접근성도 좋았고 그 공간 자체를 이제 건물 자체를 우리가 그 탈바꿈 시켰던 거고요. 왜냐면은 이제 거기도 언제 철거가 다시 올지 모르는 이런 그 곳에서 사람들이 항상 거기를 들락거리도록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라는 이런 고민 속에서 이제 그곳을 젊은이들의 해방구로 만들면 뭐 누가 일부러 오라고 하지 않아도 죽치러 오는 애들이 많이 있을 거다. 놀이터의 문화로 저희 놀이터가 된 거죠. 네. 막상 거기를 못 들어가게 되니까 그 이미지들 때문에 이제 노래가 막 나오는데 브롬비 바이한테 그 만든 노래들을 너무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들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개구멍을 해서 들어가다가 잡히거나 뭐 이제 바다에서 카약 타고 이끌 들어가서 거기서 노래를 연주하고 나오고 그랬었고 저희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거기를 이제 발파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2011년 3월부터 이제 발파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 해군기지 공사를 뭐 저녁 6시가 되면 끝냈는데 총선 지나고 나서 보니까 24시간 공사를 하는 거예요. 24시간 뭐 새벽 2시, 3시 이제 그때 2012년 그래서 하반기가 되면 그 공사장 앞에다가 아예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자지도 못하죠. 1시간에 한 번씩 계속 그 공사 차량이 드나들면 우리는 그걸 막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또 경찰들이 몰려와가지고 우리를 이제 끌어내니까 뭐 밤새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여기는 정말 지옥 같았어요. 네, 더 이상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이제 나와 있을 수밖에 없었고 잠시 그랬죠. 네. 근데 이제 뭐 우울하지만 네. 오래 지나고 나면 아 그래 이제 이 정도면 견딜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네, 거기서 전 장기적으로 있으면서 힘을 낼 생각이에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꿈꾸는 거를 이루려면 뭘 해야 될까?
아주 다도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그런 그 내가 꿈꾸는 것들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럴 의지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해요. 그게 완벽한 어떤 모델로는 존재는 하진 않죠. 그리고 아마 어떤 아무런 모순이 없는 그런 완벽한 이상향은 뭐 앞으로 영원히 없을 거고, 우리가 그걸 만들어 나간다는 자체가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일부분으로서 내가 그 꿈꾸는 것들을 여기서 실현해 나간다는 그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정말로 힘들죠. 그런 뭐 폭력들이 난무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폭력을 없애는 활동을 거기서 이제 한다는 거, 그리고 한국 사회가 그 갖고 있는 모순들이 거기에 다 응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풀기 위해서는 물론 뭐 거기에는 마초들도 많이 있고 꼰대들도 많이 있지만 어찌됐든 같은 방향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일반 한국 사회에는 별로 없다고 하면 그런 공간에는 그래도 많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뭐 어떤 재밌는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살면서 그런 뭐 의미가 있다면 그런 것들이 아닐까.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 그게 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고 앞으로도 아마 더 실패를 많이 하겠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뭐 골리앗이 아마 100전 99승은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실제로 이겨봤던 짜릿한 경험도 있고요. 그게 그 내가 믿는 어떤 가치들이 제대로 구현이 됐기 때문에 그 승리가 더 값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기억들도 있고, 그래서 계속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힘든 이야기만 했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그런 마을에서 살면서 느껴진 따뜻함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도시에서 살면서는 내가 절대 못 느끼는 이런 것들, 사람들과 함께 이제 힘을 모아서 뭔가 한다는 그런 어떤 뭐 연대니 뭐 상호 부조니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작동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본다는 게 감동적이죠.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가 먼지 폭직하는 것이 평화, 두꺼비 맹꽁이 돌고래가 서식처 잃지 않는 것이 평화.
기주와 기준에서 나의 판단이 옳다고만 한숨은 없겠지만 낮은 곳을 못 본 척 외면하지 마라. 그곳에 진정한 너와 나의 모습이 있으니까 세상은 모두의 것이니까. 아기가 마귀아기 다름쥐란 말이에 메뚜기 모두 다 주인이니까.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가 원진 복직하는 것이 평화. 두꺼비 매콤이 돌고래가 서식처 있지 않는 것이 평화. 가고 싶은 곳은 장애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평화. 이 땅을 잃고 농민들이 빼앗기지 않는 것이 평화. 성대매 성공경 성자결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 군대와 전쟁이 없는 세상. 신나게 노래 부르는 것이 평화. 신나게 노래하자. 일어나 춤을 추자. 화사노의 얼굴 이제는 날 있구나. 발톱이 나의 행리야. 내 말은 얕은 우리야. 너만을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배고픔이 없는 세상. 서러움이 없는 세상.